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인 중학생의 범행 직전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이 중학생을 범행 현장에 태워다 준 택시기사를 저희 취재진이 직접 만나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평소 인적이 드문 곳에서 택시를 잡아탄 뒤 다짜고짜 현금을 먼저 건네주면서 이 도산공원으로 가달라고 했는데 차로 이동하는 25분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 서창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A군은 범행 1시간 반 전쯤 택시를 이용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집 근처에서 택시를 탄 뒤 25분을 이동해 범행 현장에 도착한 겁니다. 피의자가 택시를 탑승한 지점입니다. 택시 기사들이 잠시 차를 대고 쉬는 곳으로 평소 승객이 거의 찾지 않는 곳입니다. 70대 택시기사는 처음 탑승할 때부터 이상한 점이 있어 A군이 기억에 남았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택시를 타는 장소가 아닌데 갑자기 와서 모르려고 타니까 의심을 갖고 놀랬죠.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그래서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못 사드리자. 그래서 그냥 A군은 택시에 타자마자 도산공원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러면서 안창호 선생님은 찬다고. 안창호 공원 있겠죠. 그래서 난 도산공원 안창호 선생 묘지를 찾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현금부터 내밀었습니다. 처음에 갈 적에는 현금을 1,000원짜리를 10개를 10,000원을 미리 주더라고요. 받아놓고 나머지 돈을 거기 목적지에서 2,000원 더 받았죠. 도산공원 정문에 도착해서는 미용실 주소를 주며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저것저것 연예인 만나러 간다고 그 건물 앞에까지 좀 태워다 달라고. 급하게 쫓기는 몸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한 25분 내내 마스크와 모자는 벗지 않았습니다. 인상 차이로 마스크하고 눈만 해놓고 그렇게 얼굴을 가린 상태라 그렇게 볼 수가 없었죠. 이렇게 택시에서 내린 A군은 1시간 반 뒤 배 의원을 습격하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중학생이 범행 3주 전부터 범행 장소를 매일같이 찾아왔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불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장호림 기자입니다. 배현진 의원이 습격당하기 1시간 30분 전쯤 범행 장소에 도착한 A군은 건물 안팎을 서성입니다. 그러더니 계단을 이용해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배 의원이 이용하는 미용실이 있는 곳입니다. A군은 연예인 연습생의 이름을 대며 만나러 왔다고 말하고는 내부를 둘러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A군이 이날뿐 아니라 범행 3, 4주 전부터 미용실 앞에 자주 나타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미용실 관계자는 A군이 3주 전부터 거의 매일 온 것 같다며 1층 계단 앞에 계속 앉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주 모습을 보이다 보니 직원들 사이에서 직원 중 한 명의 남자친구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A군이 연예인 사인을 받기 위해 미용실에 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서도 해당 미용실은 연예인이 이용하지 않는 곳이고 A군이 찾았다는 연습생도 다니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군이 미용실에 방문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범행 전 행보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계획범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A군이 특정 정치인의 지지자라는 사실은 확인된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군이 미성년자인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증거 분석을 마치는 대로 병원을 찾아가 추가 피의자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배현진 의원은 오늘 퇴원했습니다. 배 의원은 사건 발생 당시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공포를 느꼈다면서 그 누구에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모처에서 기습 공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 이틀 만에 퇴원했습니다. 배 의원 측은 회복 치료 중이던 배 의원이 오늘 오전까지 추가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아 낮 12시쯤 퇴원 수속을 밟았다고 전했습니다. 여전히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퇴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배 의원은 언론사 카메라 앞에 서는 대신 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걱정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피습 당시 소회도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사건 당시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공포까지 느꼈다며 이런 사건은 국민 누구에게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면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배 의원의 퇴원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증오와 혐오의 정치가 사라지길 바란다며 배 의원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배 의원은 퇴원 후 당분간 가족 지인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며 통원 치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회복 상태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초 지역구 행사를 포함한 의정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이름으로 이 국민의 길, 시민의 힘 등을 검토 중입니다. 정작 다수당으로 선거제 개편에 키를 쥔 민주당은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듯 갈피를 못 잡은 채 화살을 여당에 돌렸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당명을 국민의힘을 연상시킬 후보군으로 좁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 또는 힘이 포함된 국민의 길, 시민의 힘 등이 검토됩니다.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를 압박하기 위해 위성정당 창당에 나섰다지만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연동형으로 유지될 경우 나중엔 위성정당 만들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며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창당의 마지노선은 다음 주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별도의 위성정당을 만드는 대신 기본소득당 등 진보계열 정당들과 연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국민의힘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정치개혁을 한다더니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든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후안무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원래대로 해야 한다라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고. 하지만 민주당도 속내는 복잡합니다. 별도의 위성정당을 만들자니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고 위성정당 대신 진보계열 정당들을 플랫폼으로 쓰자니 이마저도 녹록지 않아섭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군소 정당들과의 연대 과정에서 지역구를 두고 다툴 수 있다며 제1당을 사수하려면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 위성정당을 마냥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고 털어놨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끝장 의원총회를 열어 당 입장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홍지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내 탓 공방. 가려진 사람은 누굽니까? 네,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바로 어제 사법농단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여야 모두 1심 재판 결과에 상대방 탓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직접 수사하신 분들이 누구죠? 직접 수사하신 분들이 입장을 밝혀야지 뭐 자꾸 엉뚱한 정치적 해석이나 논리를 펴는 것은. 네, 지금 보니까 민주당은 검찰 탓,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탓 이렇게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때 수사했던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발끈하는 겁니까? 네,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고 한 위원장은 3차장 검사이자 수사팀장이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 기소하고. 네,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검찰 시절 수사했던 사안이 무죄를 받은 거라서 여권도 난처한 입장일 것 같습니다. 네, 여권은 이 사안 자체가 수사 라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시작됐는지를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인 검찰은 검찰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소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죠. 민주당도 비판의 선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건 문재인 정권 시절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2018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 의사를 밝히고 이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었는데요.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고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보수 진영 괴멸을 목표로 자행됐던 정치 사건들의 대미를 장식한 사건이라고 평가했고 의혹을 최초 폭로했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무죄면 수족들은 귀신 지시를 받은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여야가 각자 유리한 쪽으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얼굴이 보이는데 괴벨스 화법이라 이 대표를 두고 한 말입니까? 네, 바로 진중권 교수의 발언인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화법을 괴벨스에 비유했습니다. 괴벨스는 히틀러의 오른팔로 나치 정권 시절 선정과 선동을 담당했던 사람이죠.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건 이준석 대표. 어제 한 방송에서 김오일 대한노인 회장과 토론을 벌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경마장역입니다. 젊은 세대에 받아들여질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경마장역을 지칭한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중권 교수는 이 대표가 경마공원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 딱 괴벨스 화법이거든요. 노인들이 얼마나 큰 덕을 보고 있습니까? 예. 뭐 하나 갖다 경마장. 뭐가 깔렸냐면 가서 노인들이 가서 도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진 교수는 노인들이 경마장역에 왜 갔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전체 사례 중에 도박을 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정말 사실인 겁니까? 네, 제가 서울시 데이터들을 한번 분석해봤는데요. 서울시 전체 역 중 무임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1, 3, 5호선이 지나고 탑골공원 등 노인들이 자주 찾는 시절이 있는 종로 3가역이었는데요. 하지만 비율만을 따져보면 경마공원역이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노인 지하철 무료 탑승 정책, 지하철 적자 문제 해소냐, 노인들의 경제활동 촉진이냐를 놓고 찬반이 팽팽히 엇갈리는데요. 이왕 논의가 시작된 만큼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치권이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한 달에 6만 원대로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이 기후 동행카드 시범 사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사용 방법이 다소 복잡하다는 평도 나옵니다. 김민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부터 도입된 서울시의 기후 동행카드. 한 달 6만 원대로 지하철과 버스, 따릉이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후 5시 기준 이용 횟수가 12만 건을 넘으며 흥행은 일단 성공적입니다. 시민들은 무엇보다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며 반색입니다. 해봤을 때 한 7만에서 1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월에 4, 5만 원 정도 세이브 될 것 같아서.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 지역을 오가는 대부분 지하철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호선과 6호선, 8호선 등 6개 노선은 전 구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면허를 가진 지선과 간선버스, 마을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인분당선 모란역에선 이렇게 기후동행 카드를 쓸 수 있는데요. 다음 두 역에선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구간인 복정역에 가야 내릴 수 있습니다. 모란역은 적용 구간이 아니지만 8호선과 겹쳐 예외를 두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김포 골드라인과 진접선 등 경기도권 일부 구간도 하차는 가능하지만 승차는 할 수 없습니다. 신분당선은 서울에 있지만 요금 체계가 달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면허버스, 광역버스 역시 서울 지역을 다녀도 탈 수 없습니다. 일일이 어디 갈 때마다 확인하고 이런 부분도 조금 이용하는데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 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렸어도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서울시는 카드로도 충전할 수 있게 하고 후불교통카드에 기후동행카드 기능을 넣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오늘부터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됩니다. 혹여나 사고가 나서 처벌을 받게 되면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직원을 4명 이하로 낮춰서 리스크를 피하겠다는 곳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주말에도 금속 공장에선 작업이 한창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불경기까지 직원 9명과 함께 버텨온 이용현 씨. 오늘부터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직원들 안전을 챙기는 건 좋은데 뭘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교통사고 안 나려면 차량 운행하지 말라. 차량 운행하지 말라는 것보다 똑같아요. 현장 책임자수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명 다치면 내가 구속돼봐. 공장에 서 있는 거야 그냥.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 7천여 곳.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처벌을 받다 보니 인력 충원도 이젠 큰 부담이 됐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사업주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더 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나마 중견기업들은 현장을 감시할 CCTV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규모가 작은 소기업들은 대책을 마련할 능력도 여력도 없다고 말합니다. 개발자들이 자주 많이 걸리는 게 당뇨하고 갑자기 심근경색 이런 걸로 자주 이렇게 운동할 수 있게끔 한 3시쯤에는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스탠드 미팅이라든지 뭐. 일부 업종에선 안전보건 담당자를 두지 않으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종업원 입장에서는 내가 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고. 직원들의 안전 못지않게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헤아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자율도 높고 이런 상황에 이런 것까지 우리한테까지 적용을 한다는 거는 난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실내 흡연을 제지당하자 망치를 들고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출동 후에도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밤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시설. 한 남성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순찰 중이던 직원이 보고 밖에서 피우라고 제지하자 남성이 벼랑간 망치를 꺼내 직원을 위협합니다. 놀란 직원은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남성에게 접근하려 하자 남성은 또다시 망치를 들고 덤벼듭니다. 망치 내려요! 내려!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치는 10분 넘게 이어집니다. 내리고 얘기해요. 왜 그래? 시간이 지나 남성이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경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문을 열고 뛰어들어 남성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패딩을 입고 있어서 페이저건을 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한눈판 사이에 이제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빼앗았고 다시 들어가서 제압을. 붙잡힌 남성은 50대 A씨. 경찰 조사 결과 밤 시간 몰래 복지시설에 들어와 담배를 피웠고 실내 흡연을 제지하는 데 화가 나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홍신우입니다. 오는 4월 초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반환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첫 주말이었습니다. 푸바오가 있는 놀이공원엔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푸바오 할아버지 강철원 사육사도 이별을 앞둔 아쉬움을 고백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통제선이 열리자 관람객들이 몰려갑니다. 푸바오를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실내 방사장을 서성이던 푸바오는 나무 위에 앉아 햇볕을 쬐며 워토우를 즐깁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아래로 모두 이동하시겠습니다. 한 번에 30명씩, 주어진 관람 시간은 5분입니다. 푸바오를 기다리는 인파인데요. 1시간 40분을 기다려야 볼 수 있지만 대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푸바오가 오는 4월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에 추위 속 오랜 기다림도 감수합니다. 2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푸바오를 볼 생각에 하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이언트 판다는 멸종 위기종 협약에 따라 만 4세가 되기 전에 돌아가야 합니다. 짝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응 훈련을 위해 3월 초까지만 공개됩니다. 푸바오를 볼 시간이 2달도 채 안 남은 겁니다. 행복했어요. 추워도 꼭 푸바오 보고 싶었어요. 귀엽고 특별했어요. 돌아간다는 얘기 듣고 좀 어땠어요? 조금 슬펐어요. 푸바오의 출생부터 함께한 사육사도 떠나보내려니 섭섭한 마음입니다. 할아버지 속상해서 어떡하지? 응? 할아버지가 많이 속상한데 푸바오 잘할 거니까. 그지? 푸바오 남은 동안 할아버지가 잘해줄게. 동물원 측은 구체적인 귀국 일정과 작별 행사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6.25 전쟁 영웅 맥아더 장군이 74년 만에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전쟁통에 만들 여건이 안 돼서 실물 훈장 없이 증서만 줬고 결국 그렇게 잊혀졌다가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실물을 전달한 겁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잘 알려진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맥아더 사령관의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된 것이다. 이 작전에 참가한 함정은 미국을 비롯한 7개국 함정 261척, 비행기 1000대. 훈장이 제대로 수여된 계기는 한 수집가의 호기심이었습니다. 맥아더 장군에게 최초로 수여된 태극 무공훈장을 보고 싶다는 마음에 훈장을 수소문하다 미국의 맥아더 기념관이 태극 무공훈장이 아닌 건국 공로훈장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글을 본 다른 시민이 국방부에 제보하면서 이제서야 맥아더 장군과 그의 부인이 함께 안장된 맥아더 기념관에 태극 무공 훈장 실물이 전달됐습니다. 알고 보니 1950년 훈장 수여 당시 훈장 실물이 제작되기 전이어서 증서와 다른 훈장을 임시로 건넨 뒤 이후 교환해주기로 했지만 전시 상황인 탓에 미뤄졌고 지금까지 수여되지 못한 겁니다. 74년 만에 맥아더 장군의 공적을 기리는 메달을 전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영웅을 찾아 기억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맥아더 장군의 아들은 이 훈장이 선친의 유산에 대한 증표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맥아더 장군을 영원히 결속시킬 것이라고 감사서원을 보내왔습니다. 국방부는 제보한 시민과 블로그를 작성한 시민 모두에게 국방부 장관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대피하던 민간인이 총에 맞아 숨지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5살 손자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는데 손자의 손에는 항복을 뜻하는 백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 주민들이 무리지어 대피합니다. 맨 앞에서 하얀 천을 흔드는 5살 아이가 보이고 그 옆에 있는 할머니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때 울리는 총성. 할머니는 바로 고꾸라지고 깜짝 놀란 손자는 무리를 향해 도망갑니다. 다른 사람들도 혼비백산하는 가운데 쓰러진 어머니를 향해 그 아들만이 달려갑니다. And had her grandson with her, so why would you shoot her? White flags in her hands, so what happened? Nobody knows. Nobody knows. 지난해 11월 가자지구 남부의 해안마을 알마와시에서 촬영된 영상이 최근 영국의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의 안전한 대피를 보장해놓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CNN 등 외신들도 위성 사진을 토대로 실제 총격 지점에서 서쪽으로 불과 200m 떨어진 지점에 이스라엘군이 주둔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사건 조사 중이라며 답변을 아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민간인들의 희생이 이어지면서 인권 침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초반부터 잘 나가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동이 걸렸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에게 무려 1,000억 원대의 명예훼손 배상금을 물어줄 상황에 처한 겁니다. 사법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남은 대선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지지자들의 바람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소했습니다. 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 우리 돈 약 1,100억 원을 원고 진 캐럴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캐럴을 두고 거짓말쟁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며 맹비난을 해왔는데 이러한 발언들이 실질적 피해를 줬다는 게 배심원단들의 판단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상대방 변호인의 변론이 시작되자 재판 도중 법정을 나가더니 판결이 나오자마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주한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 will immediately appeal. We will set aside that ridiculous jury.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주할 재판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른 민사재판은 물론 미 의회 난입 개입 의혹과 기밀문서 유출 등 91개 혐의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고 대선 출마 자격을 판단하는 연방대법원의 결정도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주한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11월 대선에서 얼마나 큰 변수로 작용할지 미국 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미국 경제까지 움직인다는 이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마저 당했습니다. AI를 이용해 만들어진 합성 음란 사진에 당한 겁니다. 취재진이 AI 판독기로 검사를 해보니 90% 이상 가짜로 나왔는데도 옛 트위터인 X는 17시간 뒤에야 삭제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최근 이틀간 SNS에서 퍼졌던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다소 선정적인 이미지를 AI 판독기에 확인해봤습니다. 결과는 90.1%, AI가 만든 허위 이미지일 가능성이 90%나 된다는 결과입니다. 반대로 콘서트 사진을 검증하자 AI 조작 가능성이 없다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소셜미디어 업체 X측이 논란의 게시물을 삭제하기 전까지 무려 17시간 동안 노출되며 조회수 4,700만 회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X측은 사진 유포 다음 날 모든 이미지를 적극 삭제했다며 추가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비판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팬들은 문제의 이미지를 방치했다며 X와 CEO인 일론 머스크에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백악관도 X측을 비판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Sadly, though, too often we know that lax enforcement disproportionately impacts women and they also impact girls.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를 담은 투표 거부 독려 전화에 이어 스위프트의 가짜 이미지까지 논란이 되면서 AI 가짜 정보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프로배구 올스타전이 열렸습니다. 남녀 선수들이 섞여서 함께 게임을 뛰었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팬투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남자 배구 경기 도중 김연경이 깜짝 등장합니다. 김연경이 높게 뛰어오르더니 힘차게 스파이크를 내리꽂습니다. 일반 경기에서는 볼 수 없는 조합에 팬들이 열광합니다. 득점을 하자 갑자기 댄스 음악이 흘러나오고 김연경의 어설픈 댄스를 시작으로 양팀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날만큼은 세리머니에 욕심을 내봅니다. 올스타전을 핑계로 감독 얼굴에 사진꽃을 만들어보고 계획한 줄넘기 세리머니는 줄이 꼬여 망쳐버립니다. 못 보던 선수의 허덕이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냅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팬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 속에 스파이크 서브 대결이 시작되고 선수들의 승부욕이 솟구칩니다. 응원 소리가 잠시 멈추고 마테이가 시속 120km로 서브킹이 실바가 서브 퀸이 됐습니다. 선수가 쳐올린 공을 담으려 앞으로 뒤로 정신없이 뛰는 팬들. 우왕좌왕 잘하든 못하든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남녀 선수가 한 자리에 모인 이번 올스타전은 37대 36으로 K스타 팀이 우승했습니다. 이날 팬투표는 김연경이 2년 연속 1위를 잡았습니다. 당연히 될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들과 선수가 함께 뛰고 함께 만들어낸 올스타전, 잊지 못할 겨울날의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오늘은 일명 꽃스님으로 불리고 있는 분이죠. 범정 스님을 오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야겠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원래 법명은 범정이신데 저희는 꽃스님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꽃스님으로 불리고 계신 겁니까? 꽃 같은 향기를 주위 사람들에 풍기면서 꽃다운 수행자가 되겠다고 당시에 꽃스님이 될래요. 라고 그냥 뭐 감히 그랬나 봐요. 외모 관리에 그래서 혹시 좀 신경을 쓰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클렌징폼 쓰고 저희가 비누로 세수하다가 클렌징폼 쓰고 스님한테 말씀드려서 그 선크림 좀 사달라 그러자. 피부에 그냥 선크림 바르고 일을 해야지. 그리고 두 개 꼭 해요. 꽃스님 말고 진짜 법명 범정, 이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법명입니까? 저희 스님께서 저보고, 몰라요, 제가 뭐 많이 사고를 어렸을 때 쳐서 그런가 좀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평범한 속에 가르침 내지는 진리가 있다. 그래서 이 범정이라고 저한테 지어주셨어요. 아니 근데 그 정도로 법명으로 이렇게 누르려고 하실 정도였으면은 아까 말씀을 살짝 흐리시는 것 같던데 말썽꾸러기였나 봐요. 사실 뭐 제가 처음 출가를 결심한 거는 자의가 아닌 부모님에 의한 결정이 있었고 3일 만에 저희 집에서 저희 3남매가 출가하는 게 다 결정이 됐고 일주일 채 안 됐죠. 바로 전학 신청까지 하고 총 출가하는 데까지 2주 걸렸던 것 같아요. 2주.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뭐 출가가 뭐며 뭐 불교가 뭐며 종교가 뭐며 제가 어찌 알았겠어요. 그냥 부모님이 좋다고 하니까 맞는 거겠지 하고 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절에 동생들하고 짐을 딱 내리고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정원 씨 저희 갈게요 하고 이제 떠나는 차를 딱 봤는데 갑자기 막 슬픈 거예요. 세상에 나 그런 슬픈 적이 없었는데 잠깐만, 이거 TV에서 보던 이별이라는 게 이런 건가? 부모님을 이제 앞으로 못 보는 거에 대한. 그래서 참 뭐 지금은 괜찮긴 한데 당시 어린 나이에 제 마음이나 또 제가 맏형이에요. 동생들을 케어했어야 되는데 그 부담감이 어릴 때 굉장히 컸죠. 후회한 적은 그래서 단 한 번도 없었습니까? 후회 많이 했죠. 후회 많이 했어요. 어쨌든 처음에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출가였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원망과 후회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뭐 제 수준의 지금까지 봤을 때 제 대답은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해요.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도 내가 승복을 입을 수 있으면 행복하고 삭발을 할 때 행복하고 이처럼 고무신을 신고 밖에 나갈 때 또 행복하고. 가장 크게 꿈꿔봤던 일탈 뭡니까? 저는 레저 스포츠 이런 거 좋아했어요. 막 활력이 넘치고 나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겨울이 됐는데 우리 사숙이라고 해서 이제 밖으로 치면 삼촌뻘 되는. 네. 스님이 스키장 한번 갈래? 스케이트장? 스키장? 네. 강원도 뭐 한번 가자. 그래서 스님들이 저희를 데리고 한번 가셨어요, 어렸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설사에서 다른 스님들 다 자고 있을 시간에 막 보드를 타고 내려오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피곤한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이제 어느 스님이 이제 혼내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뭐 그랬던 경험과 추억으로 지금의 제가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스님이시면서 군인이신 거죠? 네. 군종장교. 군종장교. 네, 군종장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택해서 지금 가신 겁니까? 군에는 이제 두 번째 입대를 한 거죠. 두 번째 입대를 한 네네. 거예요? 첫 번째 입대가 언제세요? 대학 졸업하고 육군에 현역으로 입대를 한번 했고 당시에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스님인데 그럼 뭔가 군종장교로 가는 것도 특혜를 받는 것 같고 그럼 내가 만날 사람들은 그 일반 병으로 갔다 온 사람이 대다수일 텐데 그럼 나도 똑같은 거 경험할래. 그래서 이제 육군에 먼저 지원을 하게 됐고 거기 갔다 와서 또 그 군종장교로서 뭐 군복무를 통해서 나의 불교를 포교하겠다는 마음이 변치 않다면 다시 입대하면 되지. 그래서 전역하고 나왔는데 가고 싶더라고요. 군대를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요? 네. 이건 동의할 수 없네요. 좀 삶이 좀 맞았어요. 그런 저희 규칙적인 스님들의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서 오히려 더 편하고 좋았어요. 왜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군에서는 6시 반에 깨워주지?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스님들이 대체 나이가 많으시죠? 그럼 얼마나 이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다르겠어요, 에너지가. 너무 좋았죠. 군종장교이시니까 아까 네. 또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병사들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병사 있으셨어요? 있어요. 법회, 저희는 법회라 그러는데 법회가 다 끝나고 나서 혹시 질문 있니? 딱 그러니까 딱 몇 번 훈련병 누구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기해. 그러니까 스님은 이상형이 있습니까? 이상형이요? 이상형이 있냐 그러는 거예요. 도발적인 질문이고. 이 친구 참 대단하다. 그래 솔직히 얘기해주자. 부끄러운 건 아니고 내가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니까. 스님도 이상형이 있어. 하지만 스님이 스님일 수 있는 이유는 이상형이 있고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들이 다 갖고 있지만 그걸 하루하루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스님일 수가 있는 거야. 그걸 못 이겨내는 순간 스님은 속퇴를 해야 되겠지. 그게 스님과 너희와 다른 점 중에 하나야 라고 얘기해가 이제 수긍하고 다행히 다음 질문은 안 했길래 살았다 하고 이제 넘어갔어. 요즘 뭐 살아가는 이 청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으실까요? 나의 매력을 어필해야 한다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본따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왜 누구를 모방하고 따라하려고 하니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스스로의 멋과 스스로의 자랑거리, 매력을 찾아보고 혹시 찾았다면 그걸 개발해봐. 그리고 그것을 유일한 나의 강점으로 삼아서 세상을 대면했으면 좋겠어. 어때요? 그래도 SNS 활동이 어떻게 보면 세상과의 소통의 창구로 이제 활용하고 계신데 네. 실제 좀 뭐 도움이 많이 됩니까? 포교 활동에 굉장히 도움 됩니까? 불교하면 어려운 이미지, 또 스님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랑 다른 삶을 살 것 같고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계속 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이런 걸 많이 깨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처음에 SNS를 시작했죠. 큰 스님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은 좀 안 이꼽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조용히 산속에서 수행이나 하지 라는 질문에도 내가 전화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려고 출가를 했고 그런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꽃스님이라고 이름을 정한 것처럼 기존의 틀을 좀 벗어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93년생이신 거죠? 네. 93년생 우리 MG 스님이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제가 감히 이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스님도 한 사람의 불자입니다. 열심히 세상과 인간의 본 욕망 있죠. 그거와 처절하게 항상 싸우고 있는 분. 제가 생각하는 또 저희 불교가 이야기하는 이 궁극적인 어떤 행복과 그 목표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한다고 봅니다. 다행이다. 과연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추운 겨울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범정 스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처럼 강한 추위가 물러나고 활동하기 좋은 주말이었죠. 겨울하면 빼놓을 수 없는 스키장도 북적였는데요. 내일도 큰 추위 없어서 오히려 겨울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서울 기준 아침에 영하 5도, 한낮에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하늘도 맑을 텐데요. 다만 아침에는 호남 해안과 제주에 최고 5cm의 눈이 내리겠고 내륙 곳곳으로도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동해안 대기는 계속 건조한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기온 영하 5도 안팎에서 시작돼서 강릉은 5도, 광주와 대구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갈수록 기온이 더 올라서 다음 주에는 아침에도 영상권이 되겠고요. 남부와 제주에는 눈이나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식당, 카페, 찜질방, 그리고 작은 공장들, 이런 영세 사업장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만 무려 800만 명인데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업체까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법 개정 시간을 끄는 사이 덜컥 시행부터 이뤄졌습니다. 가뜩이나 불경기로 힘든 세상, 정치가 서민을 돕기는커녕 이렇게 힘들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눈물 나는 정치 말고 눈물 닦아주는 정치.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